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은 낮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두운 나무숲 뒤로 드러나는 달빛은 거무스름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마을 전체를 감싸는 듯했다. 사람들은 어두워지면 외출을 자제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서로의 집에 무여 음식을 나누며 밤 시간을 보냈다. 그 이유는 바로 청마녀의 전설 때문이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 죽은 여인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변두리의 작은 오두막에 살았던 여인으로 무당이자 약초를 다루는 현명한 마녀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약초를 나누어주고 병을 치료해주곤 했지만 어느 날 밤 마을에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고 각종 재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결국 의문스러운 사고와 불운의 중심에 그녀가 있다고 믿게 된 마을 주민들은 무작정 그녀의 오두막에 불을 지르고 만다. 그날 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메아리 치던 그녀의 비명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청마녀는 풀리지 않은 원한으로 마을을 저주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유난히도 짙은 안개가 마을을 덮은 날이었다. 한 젊은 청년 명우는 친구들과 함께 소주를 거나하게 마신 뒤 호기롭게 그 저주받은 오두막을 직접 찾아가 보겠다는 내기를 하게 되었다. 이미 버려진 지 오래된 그곳은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불안한 장소로 변해 있었다. 명우는 아무 생각 없이 손전등을 들고 폐허가 된 오두막을 향해 나섰다. 친구들은 주섬주섬 따라 나섰지만 마을 입구에서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쳤다. 술에 취한 명우는 겁 없이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큰소리치며 나아갔다. 어두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숲속에 잠들어 있는 어딘가 모를 기운이 불쑥 불어와 그를 스쳐 지나갔다. 오두막에 다다랐을 때 명우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문은 썩고 나무는 포석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와 함께 식은땀이 흘렀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을 때 오두막 내부에는 온기가 없는 찬바람이 가득했다. 구석구석 곰팡이로 뒤덮인 곳곳에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불타오르던 그날 밤처럼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울려 퍼졌다. 갑작스럽게 닫히는 문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본 명우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는 하얀 여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의 눈은 타락한 원한으로 가득했고 불타오르던 과거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진 듯 선명했다. 놀란 명우는 뒤로 물러나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그 후로 누군가 숲속의 오두막을 찾으러 가면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는 소문이 마을에 다시 떠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명우는 이유 없이 마을을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그 오두막은 그 자리에 남아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속삭이는 듯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기억되고 있으며 명운이 겪었던 그날 밤의 공포는 종종 청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도전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누구도 함부로 그 오두막을 찾지는 않는다. 명운처럼 같은 경험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얼마 전 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향하기 위해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늘 그렇듯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날따라 더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싱그러운 전조등 몇 개가 어스름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내 차로 걸어가던 중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주차장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지 고요한 주차장에 울리는 것은 내 발자국 소리뿐이었다.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을 하며 차에 올랐다. 운전을 시작하고 출구로 향하던 중 무심코 백미러를 바라봤다. 순간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백미러 속에서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짧은 순간에 본 얼굴은 창백하고 눈이 유난히 컸다.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이성이 나를 붙잡고 단순 환상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게 주차장을 벗어나 집으로 향해 운전하던 중 차 안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같은 숨 막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강한 냄새였다. 머리가 지끈거려 창문을 열었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냄새가 점점 사그라들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차에서 내려 문을 잠그려던 순간 다시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고 가까이서 들리는데 마치 내 바로 등 뒤에서 나는 듯했다. 후다닥 돌아섰지만 그곳에는 달빛 아래 고요한 밤거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더는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다.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뒤에는 또다시 그 아이의 얼굴이 있었다.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더불어 아이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눈을 깜빡였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간신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달려 들어갔다. 방문을 잠그고 등을 돌려 방문에 몸을 기댔을 때까지도 심장은 두근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눈을 감고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속삭이는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다. 나랑 놀아줘. 다시는 주차장을 홀로 나서지 않으리라 마음먹은 나는 그 이후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주차장에 가야 할 때는 반드시 동료와 함께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그 아이의 웃음소리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전히 밤의 주차장은 두렵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인기를 끕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퍼지며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겨울밤, 유진은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수도권의 복잡한 생활을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지내고자 했던 유진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아파트는 80년대에 지어진 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저렴한 임대료와 교통 편의성 때문에 이상적인 선택이었다. 이사를 마친 첫날 밤, 유진은 피로에 지쳐 자신의 새방 침대에 누웠다. 창문 밖으로는 겨울바람이 불어와 스산한 소리만이 들릴 뿐 주변은 고요했다. 평소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던 유진은 이곳에서의 첫날 밤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잠에 빠져들지 말 수 없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탁탁 하는 소리는 마치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들렸다. 유진은 실내의 누수 문제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소리는 밤새 이어졌고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했다. 그는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지만 결국 지친 몸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유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과 부엌의 수도를 점검했지만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다. 탁탁.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 방문 앞에서 그 소리를 일부러 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유진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어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나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이상한 느낌은 점점 더 커져갔고 유진은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밝혀내고 싶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이웃 주민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유진은 혹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어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 말을 듣던 이웃의 얼굴은 급격히 창백해졌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그 소리가 들릴 때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 같은 건 안 났어요? 유진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고 보니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알 수 없는 찝찝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었다. 그러나 너무 피곤했던 유진은 그것이 단지 낡은 아파트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이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유진에게 들려주었다. 몇 년 전 이 아파트에서 살던 한 가족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망한 적이 있었다. 가족 모두 자살로 결론이 났지만 그들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특히 그들이 죽기 전날 밤 빌라의 여러 세대에서 이상한 소리와 냄새가 느껴졌다고 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가족이 살던 집에서 같은 소리와 냄새가 계속 발견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유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와 냄새가 더 빈번히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공포감은 점점 증폭되었고 그녀는 날이 갈수록 지쳐갔다. 결국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유진은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결정한 후 마지막 밤 유진은 떠나기 전에 그 소리가 들릴
딸마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었던 구석진 찬장 안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두근대는 심장을 억누르며 찬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누군가의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다름 아닌 그 가족이었음을 알아챈 유진은 아연실색했다. 사진 뒤편에는 흐릿하게나마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 문구를 보고 유진은 한참 동안 얼어붙은 채로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결국 유진은 깊은 연민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아파트를 떠났다.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이사를 가서도 그 사건에 대해 자주 생각났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그 아파트가 생각나곤 했다. 서울 어딘가 그 낡은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새로운 입주민들이 들어오고 나갔지만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때대로 낯선 소리와 기묘한 냄새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어렴풋이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어딘가에 여전히 떠돌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인다. 왜 그 고요한 밤에 그들은 떠나지 못했을까?